오늘은 키가 작은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것이 다 나 때문일까 하는 이 유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키 성장에서 유전적 요인은 약 23% 정도라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 못 먹고 살던 시절에는 실제로 영양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변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에 의한 키가 가장 큰 영향을 실제로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아주 실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또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차이로 인해서 평균 키가 대략 10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영양, 보건, 그리고 후천적 관리에 의해서 10cm 이상의 키를 차이를 낼 수 있다는 사실들이 입증이 돼서 유전적으로 약 23% 정도의 차이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료를 할 때는 우리 사춘기나 급성장기가 아닌 아이들, 우리 만 3세에서 남자아이 같으면 만 11세, 여자아이 같으면 만 9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부모님 키와 상관없이 1년에 5에서 5.5 정도는 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작다고 해도 건강하다는 전제하에서는 5에서 5.5 정도 크는 것이 정상이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전적 문제가 아니고 다른 후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를 크게 하는 후천적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영양과 위생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면 발육이 안 된다.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키가 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먹는 것이 좋을까? 일단은 가장 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은 기름지지 않은 물을 이용해서 기름기를 뺀 수육, 백숙찜, 샤브샤브 이런 형태로 먹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유나 치즈, 시금치, 멸치, 감자, 귤 이런 식품들을 통해서 섭취해 주시면 좋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음식으로 섭취하고 영 모자라다 이럴 때 칼슘 제제를 복용하는 방식으로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백질과 칼슘을 키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은 녹황색 야채, 현미 이런 것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야채를 겸할 수 있는 식사를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그에 반대되는 음식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음식들이죠. 주로 나트륨 그리고 인 성분들이 많은 음식들이에요. 나트륨하고 인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섭취되는 칼슘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섭취가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기껏 어렵게 먹은 칼슘들을 다 밖으로 배출시켜버리는 역할이 되죠. 그래서 나트륨이나 인이나 많이 포함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우리 호흡기나 즉 만성적으로 천식이 있다든지 만성적으로 폐렴이 있다든지 그리고 만성 신장염이 있다든지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키를 크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자극원인 성장 호르몬이 이러한 질환들에 의해서 많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키를 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죠.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도 키는 봄, 여름에 많이 크고 가을, 겨울에 좀 덜 크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봄 동안에 아이가 심하게 알아서 한두 달 입원을 했다. 그러면서 키를 크는 걸 많이 방해받았다. 그럼 한 해 농사를 거의 망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적인 부분의 문제가 키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유전과 상관없이 키를 좋게 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정서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정서라는 표현을 쓰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왕따를 당해서 대인관계가 매우 힘들어진다, 학교를 갈 때마다 너무 힘들다든지, 또는 엄한 선생님이 너무 좀 억압적으로 학년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반 전체 아이가 키가 안 큰다든지, 그리고 또 부모님이 수시로 이제 다툼을 벌이시는 바람에 또는 불화로 별거를 하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아이들이 실제로 호르몬, 즉 내분비의 교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성장을 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신적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이 아이들의 키를 잘 키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록 부모님의 키가 많이 작다고 하더라도 키는 우리가 노력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치료를 해봤을 때는 어린 시절부터,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치료를 꾸준하게 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주신 유전적 키에 비해서 대략 한 10cm 정도까지도 키워지는 것들을 실제 우리 사례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더딜 것 같다, 또 성장이 잘 안 될 것 같다, 또는 다른 질환에 의해서 제대로 자라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빠른 대처를 하도록 부모님께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